좀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주제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걱정에 대한 책인데 그 책을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정상윤 간사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책은 일단은 그 제가 세 가지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와서 받으셨잖아요. 저는 미리 좀 읽어봤고 고민해봤는데 이 책의 특장점이 이렇게 정확히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그 피로 회복 효과가 있어요. 엄청난 피로 회복 효과. 이 책을 여러분 보시면요, 딱 앞에 보시잖아요. 40페이지를 넘어가시는 순간부터 잠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스트레스가 보통 많아요. 요즘 뭐 걱정거리가 얼마나 자영업자들은 취준생들은 뭐 대한민국에 지금 걱정 없는 사람이 없는데 밤에 그래서 이제 잠들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은 그냥 9시건 초저녁이건 제가 한 3번 있다가 잠들었는데 40페이지쯤 넘어가면 이제 전문 용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잠이 오고 중요한 건 그렇게 단잠이 와. 꿀잠을 자. 아침에 그렇게 개운해요, 진짜로. 성경책보다 더 강력해. 성경책보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엄청난 피로회복. 여러분, 밤새 읽었는데 머리에 안 남는 책도 많아요. 훨씬 좋아요, 훨씬. 정말 피로회복에. 그리고 하나의 부가적인 보너스는 제가 만약에 만화책을 읽다가 스스로 잠들고 자면 와이프가 아침에 핀잔 줬을 거라고. 아이고, 나이만. 근데 신랑이 낮에 일하고 밤에 와가지고 경제책을 읽다가 잠을 들어. 아침에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참 대단한 거. 나는 오빠 보면 참 존경스럽다고. 존경은 무슨 있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자, 첫 번째 피로회복에 그렇게 좋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책의 장점은 여러분들 이 책은요, 한 권 받으셨지만 2권은 더 사셔야 돼. 3권이 필요해 지금 이 책이. 정말 3권이 필요해서 다른 분들은 3권을 하셔야 되는데 왜 3권이? 첫 번째 일단은 침대 머리맡에 한 권이 딱 있어요. 항상 빛이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건수는 뭐냐면 이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식탁에 이렇게 나무 색깔에 이 색깔이 또 파랗잖아야 되니까 굉장히 딱 올려놓으면 뭔가 멋있는데 여러분들 그 찌개 받침대나 라면 같은 거 올려놓어 보세요. 왜 중요하냐? 자, 보세요, 여러분들. 특히 손님 올 때. 내가 남의 집에 딱 갔는데 막 바빠. 근데 막 이제 뜨거운 찌개를 이렇게 올리는데 받침대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뭐 책을 갖다 놨는데 만화책에는 경제전쟁이라는 책을 올려놓고 있어. 그러면 이 집의 품격, 고품격 가구 소품. 그레이드가 올라가잖아요, 벌써. 경제전쟁이라는 책을 찌개 국물 받침 쓸 정도면 이 집안의 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게 두 번째 건. 이거 책, 그러니까 식탁에도 하나 놓으시고. 세 번째 뭐냐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15년째 치질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안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칼 대는 거 몸에 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근데, 왜 그러느냐? 분명히, 여러분 제가 보험 세지도 오래 해봤지만, 제일 많은 수술보험 청구가 치질이에요, 대한민국에서. 1번이에요, 1번. 항상. 근데 이게 왜 좋으냐? 왜 치질 왜 걸리는지 아세요? 화장실 가서 오래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피가 여기로 몰리니까. 그죠? 예전에 제가 항상 왜 치질내가 걸렸나 가만 생각하면 내가 항상 만화책을 좋아했으니까 화장실 가서 1시간 보고 있는 거야. 보다 보면 정신이 팔려갖고 1시간 있으니까 피가 혈류가 모이니까 혹이 생기잖아요. 이 책은 재미가 없으니까 30초면 일어나. 빨리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한 권 비치해갖고 3권은 필요하다. 다시 정리하면 침대 머리맡에 1권. 네, 그 다음에 그 가정의 식탁에 1권. 세 번째는 화장실 욕조도 하나 딱. 얼마나 품격이 있겠어요. 경제가 넘쳐나는 집안. 그죠? 경제가 넘쳐나는 집안. 자, 일단은 이제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앞에 저자님께서 계시는 소장님이 웃고는 계시지만 아마 굉장히 노여움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진행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제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라도 살짝 한번 해주세요. 자, 국가 정책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좀 더 약간 축약을 해서 우리나라의 실력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영토가 뭐가 중요하냐면요. 영토는 소위 말하면 재산이 재산. 네, 재산. 그러니까 땅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에. 황무지도 땅이냐고. 사우디아라비아 100년 전 거지 국가였어요. 근데 그 사막에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알래스카 옛날 러시아가 100만 불이라고 판 땅이었어요. 가져가라고 쓸모없는 황무지라고. 거기 석유천을 가서 다 나오잖아요. 그죠? 땅은 거기 어떻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땅 속에서. 그죠? 그러니까 땅이 일단 넓어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현재, 이게 2년 전 자료는 어디 자료냐면 여기 나오는 자료가 그 통계들이 약간 틀린 게 있는데 CIA 가면 CIA 사이트는 전 세계 통계 사이트가 다 있어요. 근데 되게 정밀해요, 이게. 미국 CIA 그 홈사이트를 가면은 거기서 제가 발췌한 자료입니다. 1위는 러시아인데 이렇게 보시면 눈에 안 보이죠? 지금 보니까 뭐 순위 해놨는데
우리나라 이제 남한은 109위, 북한이 좀 약간 더 큽니다. 99위 합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85위쯤 올라가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이렇게 해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걸 다 정밀하게 수치로 보여드린 거예요. 러시아가 이 크기예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예. 미국이 이제 캐나다, 미국이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캐나다는 여기가 이제 기후대가 이게 왜 이러냐 지금 이거 나하고 똑같이 신고해야 되겠는데. 예, 됐습니다. 예. 예. 캐나다하고 미국은 같은 경제권이니까 결국은 똑같은 크기인데 여기는 좀 약간 아직도 추운 날씨가 많고 여기는 온대하고 이제 좋은 기후니까 미국이 사실 가장 비옥한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가장 최강의 강대국입니다. 중국이 이 정도. 인도는 생각보다 제스크보다 생각보다 작았어요. 해보니까. 태국이 의외로 커요, 여러분들. 남북한 안 보이죠? 예. 방송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남북한 요만하고. 남북한 합쳐봐야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요만한 땅덩어리 나라가 이런 나라들 상대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두 번째, 인구. 인구는 소위 말하면 매출액, 노동력이죠. 왜냐하면 땅이 많으면 뭐합니까?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경작할 사람이 필요한 건데 중국이 압도적인 2위가 이제 현재 인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현재 이때 이제 3년 전 그 CIA 자료인데 이제 26이 남한 4,903만, 북한은 2,480만 합치면 우리가 이제 7,388만원인데 약 22. 이것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압도적인 대국이죠. 인도도 아주 무시무시하죠. 경이계 잠재력이죠. 미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렇죠? 우리나라 남한 이 정도인데 남북한 합치면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남북한이 만약 통일되면 인구수로도 이 나라를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일이라는 것이 이런 점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숫자로 쉽게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실력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GDP.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 PPP 기준이라고 실질 구매력 기준, 그 환율이 같은 걸 다 고려한 그런 기준입니다. 여기는 안 보이는구나.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1위죠. 16조 7,200억 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도, 멕시코. 국가 총생산량입니다. 국가 총생산량. 자, 남한은 1조 6,660억인데 북한이 400억. 합쳐도 순위 변화가 없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통일이 돼도 북한에 계신 2,400만이 거지 중에 산거지야, 지금. 10년은 최소 먹여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뜻하는다는 거죠. 땅덩어리도 커지고 노동력도 커지는데 문제가 뭐냐면 북한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너무 경제적 차이가 나니까 거지국가야, 거지국가.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 중국, 실질 우리 국가 총생산량 기준으로. 자, 남한, 북한 합쳐봐야, 그쵸, 이 티 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남한이 이 나라들을 상대하려면,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데, 그나마, 근데 더 한 차원 높은 이 한 5대 강국 안에 들어가려면은 북한이 이 정도로 커져서 합치져졌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게 뭐냐면, 1인당 GDP. 그걸 1인당으로 나눴어요. 국가 총생산량을 1인으로 나누게 되면, 물론 이 카타르의 리힌스텐슈타인은 국가가 너무 적고 또 인구도 뭐 도박산업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주요 국가들, 미국, 독일, 일본 14, 22 이렇게 나와 있죠. 5만 불, 3만 불, 3만 불. 2년 전, 그러니까 2013년 때 그 기준으로 하면은 이 남한이 어디 있나요? 네, 42위였고 3만 3,200만 불, 아니 3만 3,200불이죠. 북한이 198위. 꼴찌죠, 꼴찌 완전히. 네, 의미 있는 국가 수준들 중에서는 완전 꼴찌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합쳐지면은 이게 확 떨어지죠. 42위에서 떨어지는데 이게 또 실질적인 큰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군사력. 군사력은 남한이 6위예요. 북한은 물론 핵무기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9위도 상당히 높은 순위입니다. 사람 죽이는 무기는 1등이야. 네, 사람 죽이는 거.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 군대랄지 전장, 무기랄지 이런 것들은 물론 그걸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순수한 소비 자원이에요, 소비. 예, 군대가 많다고 생산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사실 우리 국방비 좀 일부분만 해도 복지에 투여하면 훨씬 다른 세상이 되겠죠. 그러나 이건 뭐 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좁은 땅덩이에 여러 가지 그런 이런 주요 강대국 상대하게 역부족인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한은 지금 남북한은 서로를 때려잡을 무기에 현재 이만한 에너지를 투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또 큰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장 쇼킹한 건데 노동력이 없으면 노동력을 생산하면 되잖아요. 출생률이 그 국가의 잠재 성장률의 아주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 돈이 제일 많이 써요.
태어날 때 백일잔치, 돌잔치 여자들 유모차 사대고 뭐 분유 사고 하여튼 지금 애 둘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돈 와이프 어찌나 써대시는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애가 태어날 때 한 3년 동안 엄청나게 돈 쓰죠. 애가 성장해서 이제 그러니까 집 늘려야 되니까 이사 가니까 또 돈 쓰고 결혼할 때 또 왕창 쓰고 그죠? 총각분들은 결혼 자금 이거 고민이시니까 죽을 때도 사람이 많은 분들이 와서 뭐 화나고 뭐 하니까 이 3대 이벤트가 사람의 출생으로서 벌어진 일들인데 남한이 전 세계 현재 꼴찌예요. 전 세계 꼴찌 출생률이. 북한은 그래도 좀 높은데, 그죠? 남한이 현재 전 세계에서 현재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출생률이 너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 상태로 20, 30년이 지나면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없는 나라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국가의 실력을 좀 이해하셨나요? 예. 그러면 이제 좀 결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전 세계에서 이 나라하고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 틈바구니에 살아남은 게 대단하죠. 여러분 일본 조그매 보이죠? 만만한 나라 아니죠. 70년 전에 이 세 강대국하고 맞짱 뜨고 세계대전 일으킨 나라가 이 나라죠. 그리고 원자폭탄 맞고 작살났지만 또 20년 만에 부활해가지고 얼마 전까지 세계 2위 강대국이었고 물론 중국에 밀려서 지금 3위로까지 했지만 어쨌든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사람 외놈이라고 욕하고 중국 사람 짱깨라고 욕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민족이 이네들을 상대하고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보이지 않는 나라가 경상도 전라도로 분열이 돼 있고 세대 간의 갈등, 진보 보수 이제 뭐 다 갈갈이 찢어져 갖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냐? 이 나라는 비전이 없으니까 여기 투자해라. 이건 비전 없다. 앞으로 최소 20, 30년은. 왜냐? 요 조그만 땅덩이에서도 4분의 1을 찢어져 갖고 단합도 안 되는 나라가 누굴 상대하겠느냐. 여긴 투자하지 마십시오. 3년 동안 주식이 계속 빠졌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합쳐도 상대할까 말까인데 이거 다 비전이 있을까 이 나라가? 힘들 것 같아요. 과거로 돌아가겠습니다. 1964년. 이게 언제냐면요. 5.16 군사 군사혁명이 쿠데타가 정면이 61년도에 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다음 62년도에 총선 투표를 해갖고 선거를 해갖고 대통령 됐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정권 잡고 1년 정도 지나서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이제 그 1인당 GDP가 전 세계에서 이게 순위가 거의 없더라고요. 순위가 이게 굉장히 찾기 힘든 자료였는데 전 세계 그 당시에 170여 개국 중에서 168인가 그랬을 거예요 아마. 77불. 그때는 이런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랬던 나라가 이게 실제 어떤 거였냐면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이런 전쟁 고아만 전국 우리나라에 30만 명. 이러한 전쟁 고아만 6.25 사변 이후에 30만 명. 여러분도 혹시 배고프실 때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고 집에서 음식 쓰레기 집에서 끓여 드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죠? 꿀꿀이죽 먹고 살았다고 우리 선배분들은 꿀꿀이죽이 그 음식 찌꺼기 남은 거. 여러분 부대찌개는 사실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모아갖고 끓여 먹다가 나온 게 우리나라 음식이 돼버린 거죠. 그런 음식 먹어가면서 허리 졸라가면 노력하고 뭐 새마을운동이 전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나라를 일으켰고 또 IMF가 터졌지만 금모기 운동이나 세계 유례 없는 이러한 사건을 일으켜서 단 8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데 이런 금융 쇼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부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빨리 회복한 나라가 됐고 다시 또 2002년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를 열고 엄청난 기적을 이룩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의 저력은 영토나 그 모든 그런 것에 근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민족의 우월함, 저는 우수성, 또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성공의 인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이 나라가 지금 병 들어가고 있어요. 병 들어가고 있어.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경제, 금융, 머리 아프시죠? 이제 여러분들 경제, 금융을 모르시면 많이 손해보실 거예요. 답답하시고. 이게 뭐냐면요. 저희 와이프가 플레이모빌 이런 거 장난감을 좋아했는데 그 조그만 카탈로그 책장을 했어요. 근데 큰딸이 이제 6살 됐는데 이 궁전이 갖고 싶다는 거야. 플레이모빌 궁전. 이게. 그때 공주에 빠졌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줘야지 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세계 한 달쯤 보니까 인터넷 가격이 45만 원이네? 허각! 야, 씨, 선물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혹시 아마존 직구를 찾아봤어요? 아마존 직구에서 얼마 팔릴까요, 이게?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게? 20만? 아니에요, 35만 원. 26만 원에 팔리는데 배송비가 9만 원 붙어갖고, 네, 35만 원. 그래도 10만 원 싼 거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금융 전문가 아니에요? 플레이모빌이 독일 거잖아요? 그리고 유로화가 약세란 말이지, 유로화가. 그래서 독일 아마존을 들어갔어요. 독일어로 되게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베타 서비스, 영어 서비스 가능한, 틱 누르니까 영어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독일 거 샀습니다. 얼마에 샀을까? 배송비 다 포함해서 23만원. 이 판값에. 그리고 알게 됐죠? 독일산 제품은 독일이 제일 싸다는 거. 또 유로화 약세이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 거의 반값이에요, 무조건. 거의 모든 독일 제품이. 오리지널로 중국 OEM도 아니고. 경제는 이만큼 여러분들의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거의 대부분 사실 이 돈 문제란 말이죠.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꽝! 하고 이렇게 소리가 났을 때 신고하면 안 돼. 아직 정신 맹정신이니까 예. 하고 그러면 무슨 생각에서 무슨 이게 진동이지? 알고 보니 우리가 지금 김효석 아카데미 있잖아요. 여기 서울 강남시 수진사동 독립빌딩 여기 있죠? 1층에서 뭐가 불났나 보다. 도망가면 그만이죠. 도망가면 그만이야? 알고 봤더니 신사역 8번 출구 앞에 초대형 똥차가 터져갖고 똥물이 지금 급속도로 몰려오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여기인데. 그럼 우리 노련동으로 튀어가야 돼. 노련동으로. 그럼 또 괜찮아. 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양지역에 있는 초대형 지하에 매설되는 초대형 송유관이 터진 거야. 강남 불바다. 그러면 무조건 수원, 안양 이런 데 쳐야 되겠, 강북으로 쳐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북에 있는 김정은 동지가 일단은 대포 한 발 날린 거였고 12시간 이내에 서울시내 한복판에 원자탄 날려주겠다. 그럼 우리 어디로 도망가야 돼? 무조건 부산을 가야 되겠죠. 부산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 알고 보니 쓰나미는 전조였고 갑자기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가라앉고 있는 거였어요. 뭐 어디로 도망가요? 나라 버리고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자, 이건 그냥 단적인 얘기입니다. 10년 전부터 느낀 게 뭐냐면요. 10년 전부터 저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영업을 또 현장 영업을 오래 했어요. 저도 보험 써야지 뭐 주식 뭐 영업을 많이 했는데 점점점 힘든 사람이 늘어나. 예전에는 그래도 열심히 한 뭐가 됐긴 했는데 난 저 힘드신 분이니까 힘든가 보다 했더니 어느 순간에 의사 선생님도 힘들고 변호사도 힘들고 요새 의사분들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그렇게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다 힘들어. 남녀노소. 점점 좀 심하대 이게. 또 영업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취준생부터 나이 드신 분도 안 힘든 사람이 없어.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대체? 그렇다고 전 세계가 다 힘드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럼 국가의 문제고 국가의 경제정책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어렴풋이 했는데 바로 이 책에 우리 최용식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아들내미요 둘째 아들 얼마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잘생겼죠? 그런데 지난 한 달 전에 100일 되기 직전이니까 12월 초에 아프 직전 사진인데 얘가 너무 아픈 거야 막. 놀랬죠. 그때 저는 외부에 있을 텐데. 나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근처에 빨리 병원 가보라고. 근데 근처에 있는 그 가정학과 원장이 큰 병원 가라고.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응급실 뭐 어쩌고 막. 나도 또 그 외부 강의 중이어갖고 일단은 가라고. 그래서 강동 성심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건 좀 가슴이 미어지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링겔을 딱 태어난 지 100일도 안에 맞추는데 혈관을 못 잡잖아요. 발해하는데 이제 링겔 넣으려고 했는데 엄마를 딴 데로 보내드려요. 여기다 피투성이가 만들어 놓은 거야. 애네가 비명 지르고 막. 반을 못 잡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이제 와보니까 막 울고 있어. 왜 그러냐니까 애가 여기 이렇게 둥둥 감겨있는데 부모로서 볼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미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나는데 간호사도 모르는 것 같아. 뭐 의사도 무슨 무슨 검사 결과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잘 모르는 거야. 결론은. 저도 이제 의사들을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용어들 다 알거든요. 결론은 보니까 증상이 뭔지를 몰라. 집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다음 단계는 이제는 그때 정말 저는 기도하고 막 너무 긴장됐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퇴원을 시켜고 집에 바로 있고 서울 아산병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때 이제 여러분 그렇게 의사의 동의 없이 각서를 써야 돼요. 각서를 종합병원에서 완치가 안 된 선생님 각서를 써야 되는데 책임다지겠다. 그때 우리 담당 의사가 헐레벌떡 그때 집에 있다 나오더니 선생님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좀 이쪽 업계 아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어린데다 신생아인데다가 이 증상은 알 수가 없을 거야. 큰 병원 가셔도 아마 잘 모를 거다. 저희가 의술이 짧은 게 아니라고 양해를 바란다. 그래서 집에 온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여기 지금 강동구에 살기 전에 잠실에 살았었는데 잠실 우성 아파트 단지에
이은희 소아과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희 큰애들 거기 가서 많이 고쳤는데 일단 밤새 뜬 눈으로 있다가 그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원래 예약을 해도 노비어 터진 병원인데 사정을 얘기하고 아침에 오시자마자 진료를 받았거든요. 답이 뭐였냐면은 제가 열흘 전에 와이프가 힘들다 그래갖고 생구를 사갖고 와이프 먹으라고 저 잘 나오라고. 근데 노로바이러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보통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산모 원래 그래서 산모들은 그러니까 그 날거 먹으면 안 되는데 깜빡하고 회 같은 건 준 적은 없었는데 굴을 나는 이렇게 또 좀 약간 살짝 요리했는데 와이프가 살짝 장염이 걸렸고 그것이 애한테 세게 간 거였어요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다 앓을 거 다 끝났고 내일쯤 되면 가라앉을 겁니다. 그 약 아주 간단한 약. 그리고 다음날 나아졌어. 결론은 정확한 진단이 잘못되면 사람 잡는구나. 진단. 문제도 중요하지만 진단. 그 진단까지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희망차게 그리고 실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의 저자 우리 최용식 소장님은 위키백과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용식, 대한민국의 경제학자이다.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독학으로 경제학 공부에 독보적인 경제이론을 정립한 재야 경제통으로 통한다. 권력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지만 지근거리를 유지하면서 경제진단 처방 예측으로 명성을 얻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얘기,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최용식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